아마도 이런 말을 100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틈새 시장을 선택하세요. 이 조언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콘텐츠를 몇 달 동안 만들거나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품을 홍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제휴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Niche Finder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이 워크북은 추측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적인 제휴 마케팅 니치를 찾도록 돕는 무료 맞춤형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 영상에서 워크북을 5가지 간단한 단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주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할 겁니다. 그 다음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서 주제가 성장 중인지 쇠퇴 중인지 살펴볼게요. 그 후에는 SMrush를 사용해 검색 트래픽과 경쟁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제휴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수익 가능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드시트의 점수 시스템을 사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니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초보자에게도 친숙하며 끝까지 따라오면 어떤 니치로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복사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Niche Search Workbook을 열어보세요. 페이지가 로드되면 여기 보이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템플릿 사용 버튼을 클릭해서 이 템플릿을 본인 구글 계정에 복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작업할 내용을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담긴 환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각의 표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해 여러분의 니치에서 최고의 상위 3가지 기회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 1단계로 돌아가서 시작해 봅시다. 1단계 탭에서는 여러분의 잠재적인 니치에 대한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할 거예요. 이 작업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관심 있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더 배우고 싶은 주제도 괜찮으니 각 주황색 셀의 내용을 채워 넣으세요. 일반적으로 한두 단어 정도면 넓은 주제를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홈브루잉이나 개인 재정 또는 홈 피트니스 같은 주제를 적을 수 있겠죠. 나머지 셀도 계속해서 채워 넣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10개의 셀을 각각 흥미롭게 느껴지는 10가지 주제로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2단계를 클릭하세요. 시트 하단에 있는 트렌드 점수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2단계 탭에서는 왼쪽에 모든 주제가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사용해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분석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상단의 구글 트렌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구글 트렌드가 새 탭에서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 탭에 있는 워크북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첫 번째 주제를 한번 클릭한 후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세요. 다시 구글 트렌드 탭으로 이동하세요. 키워드를 붙여 넣으세요. 자동 완성 옵션이 있다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세요. 생성할 콘텐츠로 타겟팅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을 전 세계로 설정해두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국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지역을 선택한 후에는 시간 범위가 지난 12개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관심도가 가장 낮았던 순간입니다. 가장 높은 순간의 점수는 거의 항상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낮은 순간은 29입니다. 29라는 숫자를 기억해두고 다시 워크북으로 돌아가 1년 최저점에 29를 입력합시다. 다음으로 5년 최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구글 트렌드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시간 범위를 지난 12개월에서 지난 5년으로 변경해 봅시다. 이것은 살펴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움직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낮은 순간이 2024년 11월 점수 12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워크시트로 돌아가서 점수란에 12를 입력합시다. 이 주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보는 5년간의 추세 방향입니다.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5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리서치를 하면서 마주치게 될 5가지 주요 트렌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승형입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낮게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높게 끝납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 유형은 높게 시작해서 낮게 끝납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약 100점에서 시작해서 17점 근처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횡보형 평면 차트인데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체로 평평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어떤 차트든 최고치는 100이고 검색량 기준으로 100의 절반은 50입니다. 이 차트의 최저 점수는 57로 트렌드 볼륨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꽤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횡보형 트렌드 유형은 순환형 횡보입니다. 이 유형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오르내림 패턴이나 명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그래프는 원해에 대한 검색량을 나타내며 매년 봄마다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보형 무작위 급등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색량이 극적으로 급등하지만 명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횡보하다가 가끔씩 매우 극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조사하다 보면 이런 명확한 예시를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차트는 이런 뚜렷한 트렌드 패턴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찾은 것과 가장 가까운 패턴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구글 트렌드 탭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떤 패턴인지 확인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이 그래프는 분명히 하락세로 보입니다. 차트 초반 5년 전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죠. 그리고 가장 관심이 낮았던 시기는 최근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 이 그래프를 하락세로 표시하겠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각각의 트렌드 점수를 얻으세요. 구글 트렌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시트에 있는 각 주제마다 트렌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 트렌드가 얼마나 건강하거나 유망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색 점수는 뜨거운 틈새 시장 기회를 강조합니다. 이 주제들은 성장 중이거나 안정적이거나 강한 잠재력을 보입니다. 노란색 점수는 그 틈새 시장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더 전략적인 마케팅이나 타겟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점수는 하락 중이거나 너무 불안정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주제를 나타냅니다. 어필레이트 마케팅에서는 안정적이거나 성장 중인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트래픽을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트렌드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으니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점수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인 검색 트래픽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구글에서 순위를 올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각 주제별로 매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시트 하단의 스텝 3 탭을 클릭하세요. 이번 단계에 필요한 월간 검색량과 순위 경쟁 난이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SEMrush를 사용할 것입니다. SEMrush는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를 얼마나 자주 검색하는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구글에서 이미 어떤 콘텐츠가 순위에 오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SEO 도구로 여러분의 분야에서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SEMrush는 보통 7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지만 영상 설명과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제 전용 링크를 사용하면 14일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SEMrush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키워드 오버뷰 도구를 여세요. 그런 다음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셀을 클릭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Make에서는 Command+C, 윈도우즈에서는 Ctrl+C를 눌러 복사하세요. 그런 다음 SEMrush로 돌아가서 Command+V를 눌러 목록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붙여넣으세요. 검색 Search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으로 대량 키워드 분석 결과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페이지에서 주요 통계 정보를 가져와서 시트의 키워드 오버뷰 결과 섹션에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주요 통계는 의도 intent입니다. 그리고 검색량 볼륨, KD% 키워드 난이도 비율, 그리고 CPC 클릭당 비용입니다. 이 목록이 시트에 있던 순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이 중 하나의 키워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이킹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의 의도는 정보 제공과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시트로 돌아가서 하이킹을 찾아 의도를 정보 제공 및 상업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키워드의 검색량을 찾아봅시다.
여기 135, 0이 있으니 이 값을 여기에 적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키워드에 KD%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KD는 86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키워드에 CPC가 필요합니다. 하이킹의 경우 2.48입니다. 시간을 들여 목록에 있는 각 주제에 대해 이 작업을 해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키워드 개요 결과를 수집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키워드 개요 결과 페이지에서 통계를 모두 수집했다면 이제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샘러쉬의 키워드 매직 도구로 이동해 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는 홈브루잉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의도 필터를 변경해서 상업적 및 거래 관련 키워드만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애플라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은 무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점수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약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키워드 전체 검색량 그리고 모든 키워드의 평균 난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전체 키워드 수인 386을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홈으로 가서 그 숫자 386을 입력합니다. 이제 전체 검색량이 필요한데 그 수치는 73, 8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난이도가 필요한데 이 값은 25%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personal finances, 개인 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샘러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검색창에 personal finance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의도 intent 필터가 계속 선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 수치만 가져와서 시트에 복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목록에 있는 모든 키워드 주제에 대해 반복하세요. 솔직히 조금 반복적이긴 하지만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각 주제별로 트래픽 기회 점수를 색상별로 표시해서 앞서 했던 트렌드 점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트래픽 기회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검색량이 많고 의도도 좋으며 경쟁도 감당할 만하다는 뜻으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노란색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만 더 똑똑한 타겟팅이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트래픽이 적거나 검색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으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의 3분의 2가 완성됐습니다. 무엇이 트렌드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게 되었죠. 이제 세 번째 요소를 더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칠 차례입니다. 바로 수익 잠재력입니다. 아무리 트렌드에 맞고 검색 트래픽이 많아도 결국 수익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각 니치별로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하단에 있는 스텝 4 탭을 클릭하세요. 어떤 주제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어떤 주제가 트렌드이고 트래픽이 몰리는지는 봤지만 모든 트래픽이 동일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니치는 고수익 제휴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각 주제가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추정해 볼 거예요. 이 과정은 빠르고 대부분 드롭다운만 선택하면 되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텝 4 탭을 작성하는 것은 이전 단계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답을 찾으려면 구글링을 조금 해야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각 주제마다 홍보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유형,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가격대, 보통의 제휴 수익 구조, 그리고 판매당 예상 커미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관심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홍보할지 그리고 그 제품들이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감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제가 그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에서 여러분의 주제를 검색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홈브루잉 집에서 맥주 만들기로 시작해볼게요. 검색 결과 상단에 쇼핑 탭이 나타나면 클릭해서 어떤 종류의 제품이 나오고 누가 판매하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홈브루잉을 검색했을 때 아마존, 홈디포, 노던 브루어, 그리고 모어 브루어 같은 곳에 상품 목록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가격대와 어떤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장 가까운 제품 유형과 가격대를 선택하세요. 만약 주제를 검색했을 때 쇼핑 탭이 상단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반 검색 결과를 쭉 내려서 살펴보세요. 제품 목록, 강좌, 책 또는 블로그 추천 같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 재정을 검색하면 칸 아카데미, 아마존, 그리고 예산 관리 앱이나 강좌 등을 추천하는 여러 블로그 글들이 보입니다. 몇 가지 제품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회사들이 제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역시나 아마존은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만약 커미션 비율이 가입 페이지나 FAQ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여기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이름과 함께 제휴 커미션 비율을 검색어에 추가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존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에서 각 제품 카테고리별로 고정 커미션 수익률이 나와 있는 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추천할 제품들에 대한 아마존의 지급 모델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Northern Brewer나 More Brewer 같은 다른 회사에도 반복해서 어디가 더 나은 커미션을 제공하는지 혹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커미션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 구글 검색 실력과 인터넷 탐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목표는 각 주제별로 현실적인 지급 방식과 대략적인 커미션 비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번 연습에서는 각 주제별로 대략적인 수익 가능성만 파악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제와 함께 Affiliate 프로그램을 검색어에 추가해서 검색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로그 등에서 어떤 제휴 프로그램이 있는지, 커미션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커미션을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가지 드롭다운을 모두 채우면 수익 점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앞선 2단계와 마찬가지로 색상 코딩 덕분에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높은 가격, 넉넉한 커미션 또는 반복적인 지급 등 강한 수익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중간 정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적절한 전략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빨간색은 수익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가격이 낮고 커미션이 적거나 지급 조건이 불분명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시트를 모두 완료하셨으니 점수 시스템의 3가지 부분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트렌드 건강성, 트래픽 잠재력, 그리고 수익 기회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봅시다. 페이지 하단의 스텝 5 탭을 클릭하면 최종 기회 점수와 상위 3가지 주제가 자동으로 순위 매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강도, 검색 트래픽, 수익 가능성에 따라 모든 니치 아이디어의 점수를 매기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검증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가장 높은 점수만 따라가지 마세요. 점수가 높으면서도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선택하세요. 이 2가지가 결합되어야 장기적으로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니치를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지 보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이제 재밌는 부분, 바로 여러분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웹사이트를 만드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설정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도메인 선택부터 허스팅글로 사이트를 시작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깔끔한 테마를 고르고 첫 번째 글을 발행하는 것까지 모두 다룹니다. 웹사이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서 뵙겠습니다.